네, 안녕하세요. 용산도령의 비전 명리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병인일주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운성 포태법 병인일주 다음에 바로 정묘일주거든요. 이 정묘일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묘일주가 어떤 포태적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주를 보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묘일주 자체가 인성을 일지에 깔고 있죠. 인성을 깔고 있고 정묘는 포태로 보게 되면 바로 이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의 갑을은 각각의 묘에 대입을 하게 되면 갑은 왕지에 해당이 되고요. 을은 바로 록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장간에 있는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이 로강지에 들기 때문에 매우 강합니다. 자, 그리고 정묘일주는 태극임의 효신입니다. 심장, 간, 시력, 당뇨와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태극기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효신은 그 갑자일주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그 병인일주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효신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태극기인에 대해서 주요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극기는 갑자, 갑오, 정묘, 정유,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경인, 신의, 임신, 계사일이 바로 이 태극기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태극이라는 것은 바로 시종, 즉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데 결론적으로 끝에 가서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태극기인은 생년, 즉 당사주를 중심으로 하는 태세 1원의 글자를 지지로 보는 그 관법인데 일주에서도 이 태극기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지에서 보는 것은 반드시 이 사주가 청순해야 되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 격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주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주의 성격 자체가 청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의 조후가 잘 맞춰져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주에 화국을 짓게 되는 경우 대운에서 북방 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이제 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청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태극기인이 발동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청순함이 요해진다 정도 아시면 될 거고요. 자, 격국이 우수하면 입신양명한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자, 효신살인데요. 효신살은 전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빼미 효자를 쓴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생모와 이별하거나 어머니와 인연이 박하다 정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묘일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바로 앞전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 이제 포태로 어떻게 읽어내는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일주는 병지에 거하며 거법이죠. 병궁 인성, 자, 병궁 자체에 인성이 들어있고 간목 정의는 왕지에 좌하며 을목 편의는 록지에 좌합니다. 자, 임수 간성은 사지로 종한다, 인종한다 불러올게요. 자, 인종하고요. 경금 재성은 태지로 종한다. 자, 태지는 뭐라 그랬어요? 제살이라고 했어요. 제살. 제살은 왕지를 출격하는 어쌔신인 암살자예요. 자,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토 상관은 욕지로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묘일주는 보시는 것과 같이 뭐가 강해요? 인수라고 하는 성분이 매우 강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정묘일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 자체 정묘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적으로 보면은 언제요? 중년 이후잖아요. 자, 인수가 병지인 정묘일생은 자, 인수가 병지인 정묘일생은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학구열을 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형이적으로 보면 일지라고 하는 것이 원형이적으로 보면 중년 이후, 즉 결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도 변함없는 학구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병환이나 이별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우자궁 자체가 병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병이 들거나 역마, 즉 나와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추명을 해보면 이 정묘일주, 특히 이
이 역마를 가지고 있는 이 병지의 배우자궁을 갖고 있는 정묘일주는 남편의 직업이 직업군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택시나 해운업 그리고 뭐 비행기 조종하는 기장님 같은 그런 기장이나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온전하게 잘 삽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에 분을 채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진로는 기대 이상으로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임수인 관성 자체가 사지에 들었기 때문에 진로가 잘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진력이나 활동력 면에서도 좀 미약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의 재성 자체인 경금이 태지, 즉 제살, 태지인 제살로 들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와 처인 와이프, 처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묘라고 하는 것은 토끼 묘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동물로 배속을 하면 바로 고슴도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슴도치가 서로 사랑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서로를 찌르죠.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아름답지 못한 사랑을 하는 경우,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을 빗대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지에 묘가 있는 경우, 이 묘파성이 있게 되면은 부부 사이가 좀처럼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인수의 성분이 이렇게 혼잡하거나 강한 경우에는 인정도 많고 잘 베풀기는 하지만 어떤 경제적으로 관계 설정이 되게 되면 이해타산이 굉장히 분명하신 분들이 이 정묘일주, 특히 이 인수라고 하는 것이 강할 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남자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여자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모가 출중하고 멋과 풍류를 즐길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무토 상관이 욕지, 즉 상관 욕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출중하고 멋과 풍류도 아는 멋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모, 즉 시어머니가 재성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이게 이 태지 제살에 들기 때문에 이 나의 어머니와 시댁하고의 관계가 좋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러니까 여명의 관성 자체가 사지에 들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거나 재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요거 하나만 가지고 보시면 안 되고 뭐 천간에 임수가 어디에 투출되어 있고 그 거법으로 그걸 읽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지의 관계까지 다 살펴야 되는데 일지만 가지고 살펴보면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못해 이혼을 하거나 재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묘형이라고 하는 이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또는 이 당유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 정화를 좀 꺼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리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또 지지와 지지로 자묘 형살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개의 경우 이 현침에 형살이 들어서 성병이 들거나 형살 자체의 수술이나 몸이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이 자묘형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유시에 만약에 이 여인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자식 하나를 잃거나 또 자식을 낳기가 힘들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묘유충이 시제에 있게 되면 자식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것이 자식을 하나 잃거나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묘일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묘일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태극기인, 그래서 종래에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타 육친적인 특히 배우자궁과 이제 고부 갈등, 기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묘일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용산도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